자, 이번 시간에는 삼각함수의 활용부터 이제 배울게요. 삼각함수 활용은요, 크게 세 가지로 나눠요. 삼각함수 활용은요, 처음에 사인 법칙, 사인 법칙입니다. 사인 법칙. 그 다음에 코사인 법칙. 그리고 넓이에 대한 식입니다. 그래서 전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만일 수능에서 삼각함수 파트에서 준킬러 문제가 나온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정답률 30% 내외의 애들이 맞출 수 있는 준킬러 문제가 나온다 한다면은 주로 여기에서 나와요. 여기에서. 그래서 삼각형이 잘 안 보이게 만들거든요. 여기서 이제 기본적인 삼각형 넓이 구하고 이런 것들을 배울 거야. 근데 삼각형이 잘 안 보이게 만들어서 문제를 어렵게 만들어. 그러면 그 삼각형을 어떻게 찾아야 되냐면 중학도형이 거기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중학교 공부 열심히 해라, 중학교 공부 열심히 해라, 이런 거 얘기를 계속 하거든요. 그래서 필요한 중학교 도형이 나오면 선생님이 중간중간 계속 정리를 해줄 테니까 그거 기억해가면서 정리해가면서 가세요. 알겠죠? 이게 그냥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그냥 넣는 거는 너무 되게 쉬운데 이게 막 그래프 복잡하게 나오고 도형 복잡하게 나오고 보조선 거에 대해서 뭐 삼각형 만들어야 되고 이러면은 문제가 난이도가 확 올라갈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파트예요. 일단은 우리가 기본을 할 줄 알아야 되니까 우리가 기본부터 탄탄히 일단 다져봅시다. 자, 사인 법칙은 외접원, 내접원은 알죠? 삼각형의 바깥에 접하고 있는 원을 외접원. 그러니까 삼각형이 있고 이렇게 있으면 이게 외접원. 그리고 안에 이렇게 접하고 있으면 내접원이라 그러잖아. 그치? 이 외접원과 삼각형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야. 외접원과. 그래서 임의로 삼각형 그렸어요. 이게 뭐 정삼각형 아니야. 그냥 임의의 삼각형이야. 임의의 삼각형이라고 했을 때, 자, 여기를 삼각형은 너희들 삼각형의 6요소 알아요? 삼각형의 6요소? 여기 각 A, B, C랑 변 A, B, C를 삼각형의 6요소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쓰는 것도 좀 익혀놓으세요. A, B, C 순서대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A, B, C 쓰고요. 각은 대문자로 쓰고요. 그리고 대변은 소문자로 씁니다. 여기가 A면 스몰 a, 여기가 B면 스몰 b, 여기가 C면 스몰 c. 그래서 삼각형 그려서 풀어야 되는 경우가 꽤 많아요. 문제가 글발로 나왔는데 나는 삼각형을 그려야 될 때가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 습관도 꼭 들여주세요. 그래서 A, B, C라고 했을 때, 자, 우리가 그거 생각나요? 호의 길이가 같으면 원주각은 항상 똑같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각 A를 좀 이동시켜 볼게. 이게 지름을 통과하게 이동을 시킬 거예요. 지름이 아니고 중심을 통과하게. 그러면 이게 지름이 되고 A'이라 하는데 A랑 A'의 각은 똑같다는 건 알겠죠? 중학교 때 이거 배웠잖아. 그죠? 그리고 이 지름에 대한 원주각은 몇 도? 90도라는 것도 알고 있죠. 그렇죠? 그러면 이 직각삼각형에서 여기가 그대로 A인데 물론 C랑 B의 길이는 바뀌어. 그쵸? 요 C랑 B의 길이는 바뀌었지만 A 길이는 현재 유지되고 있잖아. 그쵸? 그리고 여기를 반지름을 라지 R이라면 지름은 이 라지 R이 되겠죠. 그러면 sin A를 우리가 그럼 어떻게 표시할 수 있을까? sin A는 2R분의 A 이렇게 표시할 수 있겠지. 이해돼?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자리를 바꾸면 sin A분의 스몰 a가 2R과 같다. 이해되죠? 여기 둘이 자리 바꾼 거야?
자리 바꾼 거예요. 그럼 이게 사인 법칙이에요. 이게 사인 법칙이에요. 마찬가지로 사인 B분의 B도 뭐랑 같겠어요? 2R하고 같겠지. 사인 C분의 C도 뭐랑 같겠어요? 2R하고 같겠죠. 그렇죠? 이게 이제 사인 법칙이에요. 그래서 사인 법칙 교재를 보면은 사인 A분의 A는 사인 B분의 B는 사인 C분의 C는 2R과 같다. 이렇게 공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공식이 어떻게 유도되는지 이해되죠? 근데 이제 이 사인은요 뭐냐면은 만일 언제 써먹냐면 여기에서 사인 A분의 A랑 사인 B분의 B 그 각과 대변의 길이를 두 쌍에 알 때 이 두 쌍에서 하나를 모르잖아요. 두 쌍의 각과 대변 중에서 하나를 모르면은 나머지 하나를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인 A랑 사인 B 알면 B 구할 수 있잖아. A랑 B랑 사인 B 알면 사인 A 구할 수 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사인 법칙은 먼저 각과 대변의 두 쌍의 각과 대변 중 하나를 모를 때 나머지 하나를 구할 수 있다. 이걸 꼭 기억해 놓으세요. 두 쌍의 각과 대변 중 하나를 모를 때 구할 수 있다. 자, 또 하나는 각을 변의 길이에 대해서 고칠 때 우리가 쓸 수 있어요. 우리가 최초에 나왔던 이거 말하는 거야. 이거 사인 A는 2R분의 A. 그쵸? 그러니까 사인 A라는 각을 2R분의 A라는 변의 길이에 관련된 식으로 바꿨죠. 그리고 사인 B도 2R분의 B, 사인 C도 2R분의 C지. 여기에서 또 재미있는 성질이 하나 나오는데 사인 A는 2R분의 A고 사인 B는 2R분의 B이고 사인 C는 2R분의 C인데 그러면 사인 A 대 사인 B 대 사인 C는 2R분의 A 대 2R분의 B 대 2R분의 C잖아. 여기까지 이해되지? 너 이해 안 됐어. 그러면 양변 이거를 모든 항에다가 2R을 곱하면 결국 A 대 B 대 C랑 똑같다는 성질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인 A 대 사인 B 대 사인 C는 그냥 변 A 대 B 대 C랑 똑같아요. 비율이. 조심하세요. 각 A, 각 B, 각 C가 아니야. 사인 A, 사인 B, 사인 C야. 알겠죠? 사인 A 대 사인 B 대 사인 C는 변 A 대 B 대 C랑 같다. 이런 성질도 유추해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각을 일단 변으로 고칠 수 있다. 반대로 변을 각으로 고칠 수 있다. 각과 변을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다. 요거 하나. 그리고 두 쌍의 각과 대변 중에서 하나를 모를 때 구할 수 있다. 두 쌍의 각과 대변 중 하나를 모를 때 구할 수 있다. 그리고 각의 변의 길이의 비가 사인의 비가 변의 길이의 비랑 어떻다? 똑같다. 요 세 가지를 주로 많이 쓰게 됩니다. 자, 뭐 이런 거. 삼각형 ABC에서 AC가 2이고 CA는 3분의 파이고
3분의 파이? 아니. CA 아니고 각을 줘야지. 각 A는 3분의 파이고 사인 B는 4분의 3이다. BC를 구하시오. 이런 문제를 하려면 이렇게 문제에서 글로 나오면 너희들이 하나 그려줘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A, B, C, A, B, C 한 다음에 A, C가 2다. 여기가 2라는 거죠. 그쵸? 사인 B가 4분의 3이래. 그리고 각 A가 3분의 파이 줬잖아. 그러면 사인 A는 뭐야? 2분의 루트 3이겠죠. 2분의 루트 3. 그때 BC, A를 구하시오. 이런 거 문제잖아. 그치? 그러니까 뭐야? 사인 A분의 A가 사인 B분의 B랑 같으니까 이렇게 X자로 곱할 수 있죠? 사인 B 곱하기 A는 사인 A 곱하기 P 이렇게. 근데 사인 B가 4분의 3이라 줬고요. 사인 A는 2분의 루트 3인 거 우리가 알고요. 그리고 B는 2인 거 문제 줬죠. 그래서 이렇게 약분하고 A는 루트 3 곱하기 3분의 4겠네요. 3분의 4 루트 3 이런 식으로 나머지 하나를 구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두 쌍의 각과 변 중에서 하나를 모를 때 나머지 하나를 구할 수 있다는 거야. 변 AB가 10이고 사인 A 플러스 B가 4분의 3이다. 외접원의 반지름을 구하시오. 이런 거거든. 자, 봐봐. 여기 또 삼각형 일단 그려보고 생각하는 게 좋아요. A, B, C. 자, 일단은 A, B 여기가 12라는 건 줬고요. 그쵸? 사인 A 플러스 B는 우리가 각변환 공식으로 바꿀 수 있거든. 야, 각 A, B, C 다 더하면 몇 도야? 180도잖아. 그러면 A 더하기 B라는 거는 사인 180도 파이 빼기 C랑 같아요. 그쵸? 그러면 얘는 뭐랑 같게? 사인 C랑 같아요. 합이 180도면 사인이 주인공. 그쵸? 그래서 얘는 사인 C가 4분의 3이라고 준 거야. 그러면 아까 했듯이 사인 C분의 C는 2R이라는 거 좀 전에 배웠잖아요. 그래서 4분의 3분의 12는 2R. 요거 좀 정리하면 뭐냐? 3, 4, 12. 4분의 4. 1이네. 그쵸? 4분의 1분의 4는 16인가? 16은 2R. 그쵸? R은 그래서 8 하고 나오겠네.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게 사인 법칙이에요. 자, 공식 설명했고요. 자, 한번 해봅시다. 75번에 1번. 삼각형 ABC에서 다음을 구하시오. 자, 그러면 이거 문제 풀 때 좀 그려놔. 삼각형 ABC, ABC 한 다음에 B가 4고요. A가 30도고요. C가 105도네요. 그러면 자, 요 길이를 아니까 사인 B분의 B를 하면 되겠죠? 사인 B분의 B 하면은 2R이 나올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사인 B를 어떻게 구하나 봤더니 여기가 30도 105도면 135도니까 여기가
45도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지. 그치? 사인 45도는 2분의 루트 2잖아. 2분의 루트 2분의 4 하면 되겠죠. 그러면은 얘는 루트 2분의 8이니까 4 루트 2가 되겠네요. 그래서 2R이 4 루트 2니까, 그쵸? 2R은 4 루트 2니까 외접원의 반지름은 2 루트 2가 될 거고. 아, 이제 봤더니 A도 구하라 그랬네. 요 A. 그쵸? 그러면은, 루트 2분의 8이, 루트 2분의 8 할 필요가 없죠? 사인 B분의 B는 4 루트 2잖아요. 그쵸? 4 루트 2는 사인 A, 사인 30도는 2분의 1이네. 2분의 1분의 A랑 같다. 양변에 2분의 1 곱하면 A는 2 루트 2가 되겠네요. 그래서 A는 2 루트 2. 이렇게 두 쌍의 대변과 대각 중 하나를 모를 때 나머지 하나를 구할 수가 있어요. 오케이? 자, 2번 봅시다. A가 3루트 3이고 B는 3이고 각 A가 120도일 때 그러면은 A가 120도니까 좀 크게 그려줄까? A, B, C, A는 120도, 여기는 3루트 3, B는 3. 이럴 때, 자, 뭐 C부터 구해볼까? C부터? 아니다. C는 각을 알아야지 구할 수 있잖아. 그치? 요 각 B부터 구해봅시다. 각 B. 그러면 사인 B분의 3이 사인 120도는 사인 60도랑 똑같아요. 응? 합이 180도잖아. 그치?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그리고 얘들아, 그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을 삼각형에서 다룰 때 삼각형은 각이 커봐야 얘가 아니면 둔각이잖아. 그치? 4분면으로 치면은 1사분면 아니면 2사분면이지. 사인의 값은 항상 양수라는 거 알 수 있어. 오케이? 그것도 좀 염두에 두고 해. 그래서 사인 120도는 사인 60도랑 같으니까 2분의 루트 3분의 3 루트 3이고 루트 3 루트 3 약분되고 그러면 1분의 6이니까 6이 돼야 되네. 그러면 사인 B는 이거 자리 바꿔서 6분의 3이니까 2분의 1. 우리 사인이 2분의 1인 거 아는데 뭐죠? 30도죠. 150도는 아니겠지. 얘가 120도니까. 그치? 그럼 얘가 30도. 얘가 30도. 20도, 30도. 여기 30도. 이거 이등변 삼각형인 것도 찾았다. 그쵸? 30도, 30도. 그쵸? 이것도 알 수 있었네요. 어쨌든 간에. 그리고 뭐, 그러면 이 C는 구할 필요가 없네. C는 당연히 3이겠죠.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또 미련하게 구할 필요가 없죠. 나왔습니다. 자, 봅시다. 이번에는 조금 뭔가 변을 복잡하게 알려주려고 했는데 귀엽죠? A 더하기 B 대 B 더하기 C 대 C 더하기 A를 6대 5대 7이래. 이게 원칙적으로 하면은, 자, 원칙적으로 보여줄게. 그러면 A 더하기 B를 6K로 놓고 B 더하기 C를 5K로 놓고 C 더하기 A를 7K로 놓은 다음에 다 더해. 그러면 2배의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18K잖아요. 그래서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9K다. 그쵸?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9K인데 A 더하기 B가 6K면 C는 3K고 B 더하기 C가 5K면 A는 4K고 그쵸? 둘이 합더라면 7K니까 B는 2K겠네. 그러면 A 대 B 대 C는 4K 대 2K 대 3K, 즉 4 대 2 대 3이라고 했죠. 변의 길이 알면 뭐의 B도 알 수 있다고요? 사인 A 대 사인 B 대 사인 C도 뭐야? 4 대 2 대 3이라고 할 수 있어요. 끝. 선생님 왜 그런데요? 그러면 다시 사인 A분의 A가 2R이니까 그쵸? 사인 A는
2R분의 A고, 마찬가지로 사인 B는 2R분의 B고, 사인 C는 2R분의 C이기 때문에 사인 A 대 B 대 C는 A 대 B 대 C랑 똑같다라고 다시 한번 설명해 줄게요. 오케이? 그리고 사실은 이게 정석적인 풀이기 때문에 K를 꼭 넣어야 되는데, 내가 시험 문제에서 푼다 그럴 때는 K를 쓸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약분돼서 없어져요. 그죠? 그것도 K 하나 쓸 시간 벌는 요령. 오케이? 자, 2번 보자. A 대 B 대 C가 1대 4 대 1이면 스몰 A 대 B 대 C다. 야, 이거 보고, 야, 1대 4 대 1, 그럼 큰일 나요. 사인 A 대 사인 B 대 사인 C가 A 대 B 대 C지, 각 A 대 각 B 대 각 C가 A 대 B 대 C라는 거 아니야. 알겠죠? 그러니까 뭐 먼저 해야 돼? 각을 먼저 조사할 수 있잖아요. 180도를 1대 4 대 1로 하면 어쨌든 A랑 C는 크기가 같겠네. 180도를 6으로 나누면 30도니까 얘는 30도, 120도, 30도잖아. 그럼 이 문제는 뭐야? 사인 30도 대 사인 60도 대 사인 30도의 비를 구하시오. 이 문제로 바뀌죠. 사인 30도 2분의 1 대 2분의 루트 3 대 2분의 1이므로 1대 루트 3 대 1이 답이 되겠습니다. 별거 없죠? 응? 별거 없지? 별거 없어요. 자, 이제 삼각형 결정 문제는 사인 법칙에서도 나오고요. 코사인 법칙에서도 나와. 근데 삼각형의 종류 나는 걸 우리 초등학교 때 배웠는데 생각나나? 삼각형의 종류를 나눌 때 길이로 분류하는 것이 있었고 각으로 분류하는 게 있었어요. 초등학교 4학년인가? 이때 배우는데 길이로 분류하는 거는 정삼각형, 이등변 삼각형이 있었고요. 초등학교 수준에서 각으로 분류하는 거는 예각삼각형, 둔각삼각형, 직각삼각형이 있었어요. 근데 이 직각삼각형은 우리가 길이로도 분류할 수 있어. 어떻게?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c제곱. 피타고라스로 할 수 있죠. 초등학교 때는 피타고라스를 안 배웠으니까 얘가 여기가 있는데 우리는 피타고라스를 배운 중등 수준이면 여기 길이 갖고 판단할 수 있다는 게 나와. 그리고 이 고등학교에서 삼각형이 무슨 삼각형이냐고 물을 때는요, 예각삼각형인지 둔각삼각형인지 묻는 문제는 안 나와요. 전부 다 직각삼각형인지 정삼각형인지 이등변 삼각형인지를 물어봐. 이해돼? 그러면 우리가 삼각형의 종류를 물으면은 전부 다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을 텐데 이 변수를 뭐로 만들어줘야겠어? 길이로 만들어줘야 돼. 이해돼? 여러 가지 변수를 다 뭐로 만들어야 돼? 길이로 만들어서 판단하라가 삼각형 종류 만드는 원칙, 문제 푸는 키워드예요. 삼각형의 종류를 만들면 식을 변수를 전부 다 길이로 바꿔라. 그래서 우리가 사인 법칙도 길이를 보면 사인 A분의 A가 2R이었으니까 사인 A가 뭔가 주어졌어. 그러면은 사인 A를 뭐로 바꿀 수 있어? 2R분의 A로 바꿀 수 있잖아. 그치? 이렇게 각을 주면 길이로 바꿔서 무언가 문제를 풀어나간다고 항상 생각을 해야 돼. 이해돼요? 그래서 길이를 물어보는 건 이런 거고, 만일 직각삼각형이 답이었으면은 빗변이 어디인지 혹은 직각이 어디인지도 같이 말을 해줘야 돼요. 뭐 C가 빗변인 직각삼각형이다. 아니면 각 B가 직각인 직각삼각형이다. 이렇게 대답을 해줘야 돼. 원칙. 그냥 직각삼각형 하고 끝 하면 안 돼. 알았죠? 이등변 삼각형이다. 그러면은 어느 변과 어느 변의 길이가 같은 이등변 삼각형이다. 이렇게 말을 해줘야 돼. 그냥 이등변 삼각형 끝 이렇게 쓰면 안 돼. 알았죠? 정삼각형은 그냥 정삼각형으로 써도 돼요. 다 똑같잖아 어차피. 그죠?
그렇습니다. 어쨌든 삼각형 종류를 묻는 문제는 다 어떻게 해야 된다? 길이로 변수를 다 바꿔줘서 판단을 해줘야 된다는 거야. 그럼 보자. A 곱하기 사인 A랑 B 곱하기 사인 B랑 C 곱하기 사인 C가 똑같대. 아, 이게 뭐야? 그러지 말고 사인 A, 사인 B, 사인 C를 뭐로 바꿔줘? 길이로 바꿔줘. 그러니까 얘는 뭐야? A 곱하기 2R분의 A는 B 곱하기 2R분의 B는 C 곱하기 2R분의 C 이렇게 되지. 다 2R을 곱하면 2R, 2R, 2R 없어지고 A제곱과 B제곱과 C제곱이 같네. 근데 변의 길이는 모두 양수잖아. 음수일 리가 없잖아. 그러면 A랑 B랑 C가 같네. 무슨 삼각형? 정삼각형 이렇게 나오는 거야. 각을 무조건 변의 길이로 바꿔라. 문제가 이거 하나밖에 없냐? 문제가 너무 없어서. 자, 이것도 사인 A 제곱, 사인 B 제곱, 사인 C 제곱 같잖아. 그쵸? 그러면은 2R분의 A의 제곱 더하기 2R분의 B의 제곱은 2R분의 C의 제곱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4R 제곱분의 A 제곱 더하기 4R 제곱분의 B 제곱 더하기 4R는 4R 제곱분의 C 제곱이고 양변에 4R 제곱 곱하면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은 C 제곱이네. 그렇죠? 그러면은 C가 빗변인 직각삼각형 혹은 각 C가 직각인 직각삼각형 이렇게 답을 쓰는 거. 그러니까 길이로 다 바꿔주니까 뭔가 해석이 되지. 그렇죠? 그러니까 사인 이거가 2R분의 A다. 사인 B는 2R분의 B다. 이렇게 바꿔주어서 문제를 풀어나가라는 거야. 이게 조금 더 복잡한 건 이제 코사인 법칙 배우면 나와요. 일단 사인 법칙은 바꿀 수 있는, 길이 바꿀 수 있는 이거밖에 없기 때문에 문제가 좀 단순하긴 한데, 자, 봅시다. 뭐 실생활 활용은 그냥 풀면 되죠. 오른쪽 같이 1km 떨어진 두 지점 AB에서 CA 지점을 측량을 했더니 각 CAB는 75도, 각 CBA는 60도이다. AC 사이의 거리는 몇인지 구하시오. 맨날 아저씨들 기둥 붙잡고 이렇게 길거리 이거 하는 애들이 아저씨들 이런 거 하는 거야. 그 아저씨들 막 이렇게 막대기 붙잡고 있고 있잖아. 막대기 붙잡고 있고 그 막 측량을 이렇게 많은 거 있잖아. 이런 거 하고 있는 거야. 자, 그래서 보면은 75도, 60도니까 135도니까 여기는 45도인 거 알 수 있죠. 그래서 사인 45도분의 미터로 쓰랬으니까 1km는 1000m, 그쵸? 는 사인 60도분의 AC 이게 그냥 끝이에요. 그쵸? 그래서 사인 60도랑 1000 곱하면 되니까 사인 60도 2분의 루트 3 곱하기 1000은 500 루트 3은 사인 45분은 2분의 루트 2 곱하기 AC. 그래서 여기다가 루트 2분의 2를 곱하면 되겠네요. 곱하면은 어차피 루트 2 곱하면 이거 없어지니까 500 루트 6이겠네요. AC가. 이거 뭐 산수니까. 그죠? 이거 뭐 별거 없었어요. 자, 그 다음 코사인 법칙이 있는데 사실은 옛날에는 제1법칙, 제2법칙에서 가르쳤거든. 근데 제1법칙은 사실은 별거 아니야. 법칙이라고 할 수도 없어. 여기를 A, B, C
A, B, C라고 했을 때, 자, 니네 그거는 알아요? 이 직각삼각형에서 여기가 B고 여기가 이거 뭐 숫자를 이렇게 썼냐? 병신같이 썼냐? 자, 여기가 B, C, A라고 했을 때, 직각삼각형일 때, 이 코사인 B 곱하기 C 하면 A 나오는 건 알아요? 이렇게? 근데 당연해요. 이거 중학교 때 배운 건데, 코사인 B가 여기서 보면 C분의 A잖아. 그렇지? 그래서 CC 약분한 A 나오잖아. 그러니까 그 삼각비에다가 그 분모가 되는 거를 곱해주면 분자가 나와. 삼각 B가 비율이잖아. 비율에다가 분모를 곱해주면 분자가 나온다고. 당연하잖아. 그리고 사인 B는 사인 B 곱하기 C 하면 B 나오는 거 알아요? 사인 B 곱하기 C 하면 B 나오는 거. 그렇죠? 그리고 탄젠트 B 곱하기 A 하면 B가 나오고. 그렇죠?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비율에다가 분모 곱하면 분자가 나온다고. 비율에다 분모 곱하면 분자 나오고. 비율에다 분모 곱하면 분자 나오고. 이거 중학교 3학년 때 했던 건데 혹시 까먹었을까 봐. 이거는 알아두고 있어야 돼. 기본적으로. 알았지? 그러니까 여기서 수선의 발을 이렇게 내리면 자, 요 길이는 사인 B 곱하기 C입니다. 그쵸? 여기를 H를 할까? H는 사인 B 곱하기 C입니다. 그쵸? 자, 1법칙 설명하겠지. 나 지금 2법칙 설명 들었네. 잠깐만. 요 길이는 코사인 B 곱하기 C입니다. 여기서 요까지. 그쵸? 요 길이는 코사인 C 곱하기 B입니다. 그쵸? 근데 그 둘을 더하면 뭐예요? A가 나오죠. 그래서 A는 코사인 B 곱하기 C 더하기 코사인 C 곱하기 B. 끝. 이게 코사인 제1법칙이라고 옛날에 가르쳤거든요. 근데 당연한 얘기잖아요. 사실은 이거 법칙이라고 하기도 그렇죠.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알아두세요. 이 정도는. 알았죠? 근데 뭐 지금 보니까 코사인 법칙과 코사인 변형만 나와서 이거 옛날에 가르치던 거 생각나갖고 했는데 그렇게 뭐 어려운 얘기는 아니니까 아예 그냥 법칙으로 가르치진 않아. 자, 그 다음에 진짜로 코사인 법칙에 대해서 한번 해볼게요. 자, 봐봐. 여기를 H라고 하면 자, AH 길이는 요 길이 말하는 거야. 요 길이. 여기 또 빠져서 헷갈리나? 코사인 B 곱하기 사인 B구나. 사인 B 곱하기 C입니다. 그죠? 사인 B 곱하기 C입니다. 그러면 요 AH 길이 이해되죠? BH는 코사인 B 곱하기 C입니다. 그쵸? 그러면 HC는 A 마이너스 코사인 B 곱하기 C겠죠? 이해나요?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여기까지 이해됐어?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거 갖고 피타고라스를 할 건데요. 다시 한번 이 A, H, C를 보면 여기는 B고요. 여기는 C 곱하기 사인 B고요. 여기는 A 빼기 C 곱하기 코사인 C입니다. 자, 이렇게 좀 정리를 한 거야. 여기를 세변을. 여기가 수직이고, 그쵸? 그럼 이제 피타고라스 정리를 할 거야. 피타고라스 정리. 알았죠? 그러면
B 제곱은 C 곱하기 사인 B의 제곱 더하기 A 빼기 C 곱하기 코사인 B의 제곱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좀 이제 식이 길어지니까 잘 가면 B 제곱은 C 제곱 곱하기 사인 제곱 B 더하기 얘는 A 제곱 2짠짜니까 2배의 AC 코사인 B 더하기 C 제곱 곱하기 코사인 제곱 B 이렇게 되고요. 그렇죠? 이제 사인 제곱 B를 1 빼기 코사인 제곱으로 바꿔주면 B 제곱은 1 빼기 코사인 제곱 B로 바꿔주면 C 제곱 곱하니까 C 제곱 마이너스 C 제곱 곱하기 코사인 제곱 B 더하기 A 제곱 빼기 2배의 AC 곱하기 코사인 B 더하기 C 제곱 곱하기 코사인 제곱 B인데 지금은 C 제곱 곱하기 코사인 제곱 B가 마이너스 플러스 사라지고요. 그쵸? 그래서 얘를 일로 넘기고 이항을 해서 이제 정리만 끝나거든. 이거 이쪽으로 넘기면 2AC 곱하기 코사인 B는 이거 넘기면 A제곱 더하기 C제곱 빼기 B제곱이고 그쵸? 그리고 코사인 B는 2AC분의 A제곱 더하기 C제곱 빼기 B제곱이라는 코사인 법칙이 유도가 됩니다. 이게 공식이에요. 이게 공식이야. 근데 보통 이게 교재를 보면은요. 교재를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 이제 요거가 여기에서 끝나고 나와. 그러니까 B 제곱은 A 제곱 더하기 C 제곱 마이너스 2배의 AC 코사인 B. 요거 정리하면 바로 이거거든요. 보통 교재에는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거보다 사실은 이렇게 외우는 게 조금 편해요. 똑같은 식이야. 다른 식이 아니야. 똑같은 식인데 밑에 거로 외우는 게 좀 편해요. 그러니까 이거 이제 한번 외워보자. 이거는 외워야 돼요. 자, 이렇게 있을 때 자, 코사인 B는 두 개의 옆에 있는 변을 곱해. 뭐라고? 두 개의 옆에 있는 변을 곱해. 코사인 B는 두 개의 옆에 있는 변을 곱해. 두 개의 꼭 써야 돼. 알지? 두 개의 옆에 있는 변을 곱해. 분자는 그거 곱한 애를 제곱해서 더하고, 나머지 한 변을 제곱해서 뺀다. 코사인 법칙. 자, 이거를 알파벳으로 외우지 마. 알파벳으로 외우면 못 써먹어. 선생님이 말했지. 그 공식을 사실은 유도하는 과정은 잊어버려도 되거든.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가 활용을 할 수 있어야 돼. 문제에 나왔을 때 사용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알파벳 A, B, C 뭐 이걸로 외워버리면 코사인 B는 2AB분의 A제곱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C제곱 뭐 이렇게 외워버리면은 누가 A인지 B인지 C인지 문제 풀 때 헷갈린다고.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헷갈리니까 꼭 선생님이 말해준 대로 외웠으면 좋겠어요. 자, 변이 별, 달, 해님이야. 그러면 코사인 B는 두 개의 옆에 있는 변을 곱하고 두 개의 옆에 있는 변을 곱하고 그거 분해 곱한 애를 뭐하고
제곱해서 더하고 곱한 애를 제곱해서 더하고 나머지 한 변을 제곱해서 뺀다. 응? 이렇게 외워야 된다고. 그리고 이 모양으로 외워놓고 이게 편리할 때도 사실은 있긴 하거든요. 근데 요거 하나 외워놓고 여기서 써. 이거 a제곱 더하기 a제곱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2ac 코사인 b 이거 외우면 더 좀 복잡하거든. 그러니까 선생님이 외우라는 대로 외워. 선생님이 말하는 대로. 2배의 옆에 있는 변을 더하고 더한 애를 제곱해서 더하고 나머지 하나 제곱해서 뺀다. 근데 나머지 하나가 사실은 우리 원하는 그 각의 대변이야, 대변. 대변이야. 똥을 쌌죠. 자, 뺐어. 똥 싸서 뺐어. 자. 그래서 2배의 옆에 있는 변 곱하고 따라해봐. 따라해봐. 2배의 옆에 있는 변 곱하고 따라해보라고. 외워 지금. 나중에 외우지 말고 2배의 옆에 있는 변 곱하고 2개의 옆에 있는 변 곱하고 곱한 애 제곱해서 더하고 나머지 하나 제곱해서 뺀다. 나중에 은근 헷갈려. 이거 좀 등장인물이 많잖아. 등장인물 많잖아. 은근 헷갈려. 사인 법칙은 사실은 사인 A랑 대변 그거 하나밖에 안 나오잖아. 사인 A분의 A는 2R 그거밖에 안 나오잖아. 그치? 근데 얘는 등장인물이 막 3변 다 나오잖아. 그치? 그래서 이거는 좀 꼭 외워놔야 돼요. 그래서 2개의 옆에 있는 변은 곱하고 곱한 애들 제곱해서 더한 다음에 나머지 한 변 제곱한 거 뺀다. 이렇게 말로 외워. 말로. 2개의 옆에 있는 변 곱하고 그래서 2 빼먹으면 안 돼. 2개의 알았죠? 2개의 옆에 있는 변 곱하고 곱한 놈 제곱해서 더하고 나머지 한 변 제곱해서 뺀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2개의 옆에 있는 변 곱하고 곱한 애 제곱해서 더하고 나머지 하나 제곱해서 뺀다. 코사인 법칙 끝. 이해돼요? 코사인 법칙은 그래서 우리가 세 변을 알잖아요. 각으로 바꿀 수 있고요. 한 각과 두 변 알잖아요. 나머지 한 변 걸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 각과 세 변에 대한 얘기인데, 한 각과 세 변에 대한 얘기인데, 그 지금 등장인물이 4개잖아. 각 하나랑 변 3개, 그치? 한 각과 세 변에 대한 얘기인데, 4개 중에서 3개를 알면 나머지 하나 구할 수 있겠지.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두 변의 길이랑 각 하나 알잖아요. 나머지 한 변 구할 수 있어요. 세 변의 길이 알잖아요. 각 구할 수 있는데 이 경우는 세 각의 크기 다 구할 수 있죠. 코사인 값이지만, 그치? 세 변을 알잖아. 각 모든 각의 코사인 값 다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삼각형에서 사인은 무조건 양수지만 삼각형에서 코사인은 둔각일 경우 음수가 등장할 수 있죠. 이해돼요? 둔각인 각의 코사인이 음수야. 둔각인 각의 코사인이 음수고, 둔각인 건 어떻게 하냐면 A, B, C에서 만일 C가 제일 길 때 원래 C제곱이 A제곱 더하기 B제곱과 같은 뭐야? 직각이죠. 이렇게. 그쵸? 근데 둔각이 된다면은 C제곱한 게 A제곱 더하기 B제곱보다 어때? 길어져요. 이 길이보다 이 길이가 길어져요. 그죠? 이러면 둔각이야. 그것도 좀 알아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둔각일 경우 코사인 값은 음수가 나올 수도 있어요. 아까 사인은 무조건 양수인데, 그치? 둔각이든 예각이든 무조건 양수인데 코사인은 음수가 나올 수 있다는 것도 염두에 두고 풀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코사인 법칙입니다. 그래서 코사인 법칙 그 유도 과정은 굳이 모르더라도 오히려 유도 과정보다는 조금 전에 했던 선생님이 중학교 때 했던 거 이런 거 높이 할 때는 사인 B 곱하기 C다. 요거 할 때는 코사인 B 곱하기 C다. 이게 더 중요해. 조금 이따 삼각형 넓이 구하고 나중에 이런 거 배울 때. 알았죠? 유도 과정보다는 활용할 수 있는 게 중요하고 그
교과서에서는 보통 b제곱은 a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2ac 코사인 b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렇게 외우는 것보다 코사인 b는 2배의 옆에 있는 변 곱하고 그 곱한 애들 제곱해서 더하고 나머지 하나 제곱해서 뺀다 이렇게 외우는 게 훨씬 활용할 때 좋아요. 좀 연습을 해봐야겠죠. 연습을 좀 해봅시다. A, B, C가 있고요. 5, 5, 6 있습니다. 코사인 C를 구하고 싶어요. 코사인 C. 한번 구해볼까요? 코사인 C는 두 개의 옆에 있는 변 곱하고 곱한 애들 제곱해서 더하고 나머지 하나 제곱해서 뺀다. 생각나요? 그래서 이거 없어지고 36, 6 약분되고 1, 3 되니까 5분의 3 하고 나오죠. 이런 식으로. 각 A가 60도이고 A는 27, B 더하기 C는 8일 때 B 곱하기 C를 구하시오. 조금 어렵죠. 자, 일단 한번 그려볼까요? A, B, C, A, B, C인데 여기가 여기 27 말고 너무 길다. 7. 그래야지 삼각형이 안 그러면 안 되지. A가 7이고 B 더하기 C는 8이고 이건 엄청 둔각 삼각형이 되는 거 아니야? 좀 뭔가 안 맞는 것 같은데 60도 60도 그러면 일단 우리 알 수 있는 거 해보죠. 코사인 60도는 2분의 1이죠. 옆에 있는 거 b제곱 더하기 c제곱 분의 2배의 뭐 한 거야 지금? 이건 분자에 가야지. 2배의 옆에 있는 거 곱한 거 분의 곱한 애들 제곱해서 더하고 그쵸? 빼기 나머지 거 그쵸? 그래서 지금 요 bc 구하라는 거잖아 그치? 근데 b 더하기 c는 아니까 b제곱 더하기 c제곱은 b 더하기 c의 제곱 마이너스 2bc잖아 그쵸? 그래서 2분의 1은 2bc분의 b제곱 더하기 c제곱은 이게 8이니까 64 빼기 2bc 빼기 77에 49는 뭐냐 이거 64 빼기 49는 15인가 15? 그치? 그래서 2bc분의 15 빼기 2bc고 이거 이제 2분의 1이라고 이렇게 곱하면 되잖아요. 2bc는 2 곱하기 30 빼기 4bc이므로 bc 넘기면 6bc는 30 그러므로 bc는 뭐겠어요? 5겠네요. 이런 식으로 좀 활용으로 나올 수 있어요. 어쨌든 간에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세 변의 길이랑 한 각에 대한 얘기예요. 코사인은. 오케이? 그리고 삼각형 종류 물을 때도 각을 뭐로 바꾸라고요? 길이로 바꾸라고. 그렇죠? 각을 길이로 바꿀 때 지금 바로 우리는 각을 길이로 바꾸는 거로 자체로 외웠잖아요. 이거 코사인 b를 2ac분의 a제곱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c a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b제곱 이렇게 외웠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삼각형 종류를 물 때는 각을 변으로 바꾸세요. 이런 얘기입니다. 자, 코사인 법칙 이해했죠? 이제 뭐 이해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것들은 좀 활용을 좀 잘 해야 돼요. 연습해 봅시다. 자, 79번 1번 봅시다. A는 6, B는 3루트 3, 각 C는 30도일 때 C, A, B를 구하시오. 자, 지금 변 두 개 줬고 각 하나 줬잖아. 변 하나가 모자르네?
그럼 뭐가 생각나? 코사인 법칙 생각나. 그죠? 이게 사인 법칙 쓰려면은 C의 대변의 길이가 있던지 얘네들 대각이 있었어야 돼. 그쵸? 코사인 법칙이 생각나야 되고요. 그러니까 그려놓고 생각해. A, B, C, A, B, C인데 코사인 30도는 2분의 루트 3은 두 개의 옆에 있는 거 곱하기 A 곱하기 B잖아요. 뭐냐 그러면 18 루트 3 분의 곱한 거 제곱해서 더하고 36 더하기 9, 3, 27 마이너스 나머지 하나 제곱을 뺀다 이거죠.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얘는 어차피 36 루트 3 여기서 곱하면은 36 곱하기 3이 되니까 108이 될 거고 두 배의 이건 뭐야 36 더하기 27은 56에다가 63인가? 63 빼기 C 제곱 그래서 128이니까 C 제곱은 2C 제곱은 128에서 108 빼면 뭐지? 20 C 제곱은 10 C는 길이니까 루트 10이겠네 그쵸? 루트 10 그쵸? 그러면 이제 딱 일반각이 나올라나? 왜냐면 이제 사인 법칙 쓸 수 있거든. 아니다. 사인을 하려면 어차피 다 알아야 되잖아. 사인 루트 10. 이거 30도 줬으니까 사인 법칙 쓸 수 있잖아요. 사인 30도는 뭐지? 2분의 1. 그쵸? 그러면은 2분의 1분의 루트 10 하고, 그러니까 이거, 뭔지, 2 곱하면 뭐야? 2 루트 10이네? 2 루트 10은 사인 A분의 6. 그래서 사인 A는, 잠깐. C가 왜 틀렸지? 나 어디 계산 틀렸나봐. 2분의 루트 3은 두 개 곱하고 6, 3, 18 루트 3 그리고 제곱하면 36 받고 제곱하면 27 빼기 C 제곱 36 이걸 일로 가면은 36 곱하기 3은 108 맞고 2 하면은 63 126인가 2 곱하기 63은 126이구나. 128이 아니구나.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어. 2 곱하기 63은 126인데 아까 128이라 했어. 그래서 2C 제곱은 126 빼기 108 하면 뭐지? 18인가? 그쵸? 18. C 제곱은 9. C는 3이네. C는 3이었네. 자, 미안. C가 3이었습니다. 아까 빼기 잘못해서 이상한 단어 나왔네. 그러면은 사인 법칙 쓰려고 그래도 2분의 1분의 3이니까 6이네요. 그쵸? 그러면 사인 A분의 6도 사인 2분의 1분의 3 또 6이니까 사인 A는 1 그쵸? 사인이 1 나오는 건 뭐지? 그치 90도 그치 사인 1 나오는 건 A가 90도 A가 90도 그러면 C가 30도 A가 90도면 B는 구할 필요 없죠? 60도 바로 나오네 그쵸? 이렇게 하면 됩니다 더하기 빼기 잘합시다 자, 두 번째 문제 봅시다. B, C, A를 줬을 때 A가 좋네요. 한번 봅시다.
A, B, C 여기가 2 루트 2 그리고 루트 6 더하기 루트 2 여기가 60도일 때 일단 A부터 구해볼까요? 자, 코사인 60도 2분의 루트 3은 옆에 있는 거 제곱 루트 6 더하기 루트 2 제곱하면 뭐냐? 6 더하기 2 더하기 6이 12니까 12는 2 루트 3이니까 4 루트 3이구나. 8 더하기 4 루트 3 8 더하기 4 루트 3 옆에 있는 것끼리 제곱해야 되니까 2 루트 2 제곱하면 8 분의 아니지 나 지금 뭐 했냐? 8 더하기 4 루트 3은 여기 위로 올라가야지. 8 더하기 4 루트 3은 여기 올라가야 되는데 자, 2배의 옆에 있는 거 루트 6 더하기 루트 2 곱하기 2 루트 2 분의 요거 제곱하면 8 더하기 4 루트 3 2 루트 2 제곱하면은 4, 2, 8 마이너스 나머지 하나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아 정리해봐야겠다. 아 라라라 4 루트 2 곱하면은 4 루트 12 더하기 4 루트 2 곱하면 8 분의 16 더하기 4 루트 3 빼기 a 제곱이 2분의 루트 3 이렇게 곱해야겠죠. 여기 가서 곱하면은 4, 12, 30 루트 30이니까 6 4, 6에 24 더하기 8 루트 3은 여기 곱하면은 16이니까 32 더하기 8 루트 3 빼기 2a 제곱 8 루트 3 없어지네. 2a 제곱은 넘어서 빼면 8인가? a 제곱은 4 a는 2겠네. 양수니까 a는 2 하고 나오죠. 여기가 2 나왔어. 나머지는 그냥 하면 되죠. 그 사인 법칙 써도 되죠. 사인 60도는 2분의 루트 3분의 2니까 루트 3분의 4니까 루트 3분의 4라고 일단 놓고요. 그리고 b가 간단해 보니까 b를 해보자. 사인 b분의 2 루트 2 x자로 곱하면 4 곱하기 사인 b는 2 루트 6 사인 b는 4분의 2 루트 6 아니 4분의 2 루트 6 뭐야 이거 어제 또 잘못했니? 또 더하기 잘못했나봐. 요곱은 8 여기서 또 틀렸네. 그냥 2배의 루트 6 더하기 루트 2 곱하기 2 루트 2분의 루트 6 더하기 루트 2를 제곱하면 6 더하기 2 더하기 2 루트 12는 4, 30이니까 2 루트 3 8 더하기 4 루트 3 맞고 2 루트 2 제곱하면 8 맞고 빼기 a 제곱 그러면은 4 루트 2를 곱하면 4 루트 12 더하기 8 분의 16 더하기 4 루트 3 빼기 a 제곱 곱하면은 36 4 6에 24 더하기 8 루트 3은 32 더하기 8 루트 3 빼기 2a 제곱 8 루트는 없어지고 8 맞잖아. 계산이 왜 틀린 게 안 보이지? 음, 어? 곱하기
코사인 60도가 2분의 1이구나. 왜 2분의 루트 3이라고 계산했지? 그러니까 계산이 틀린 게 없지. 그래. 코사인 60도 2분의 1인데, 그렇지. 선생님이 바보 같았네. 아, 왜 이러냐. 그러면 여기서부터 다시 해야겠네. 그러면 어쨌든 4루트 12는 좀 빼야겠다. 4루트 12는 2 나오니까 8루트 3 더하기 8은 32 더하기 8루트 3 빼기 2a 제곱. 그럼 이게 나오나? 아, 어차피 8루트 3은 없어지구나. 그러면 2a 제곱은 24, a 제곱은 12, a는 루트 10이니까 2 루트 3. 이제 맞았네. 미안. 여기가 2 루트 3이었네. 2 루트 3. 에이, 코사인 60을 사인 60을 써서 틀렸었어요. 그러니까 계산이 안 맞지. 자, 어쨌든 됐습니다. 그러면 2 루트 3이니까 사인 60분의 2 루트 3부터 되겠다. 사인 60은 2분의 루트 3 맞지? 네, 2 루트 3. 좀 정리해보면은, 사인 60분의 2 루트 3은 루트 3분의 4 루트 3이니까 4네. 그쵸? 4고요. 그러면 이게 사인 b분의 2 루트 2가 4이 되니까 사인 b는 4분의 2 루트 2니까 2분의 루트 2. 2분의 루트 2인 거 아는데 우리 45도겠다. 그쵸? 그래서 여기가 45도 나오는구나. 65도, 45도니까 여기는 75도 맞나? 115도, 65도인가? 60, 45, 105, 75도 맞네. C는 75도. 이렇게 해서 나오겠네. C 갖고 했으면 큰일 날 뻔했다. 우리 이거 C에 있으면 안 나왔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좀 만만해 보이는 거 갖고 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오늘은 코사인 법칙 여기까지만 일단 할게요. 그래서 코사인 법칙 일반적으로 쓰는 것까지 우리가 했고요. 다음 시간에 대표 유형까지 할 테니까 우리 문제는 사인 법칙까지 일단 다 풀고 코사인 법칙은 기본 문제만 풀어 오세요. 오케이?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